조지 러셀은 싱가포르의 야경 아래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놀랄 만큼 지배적인 승리를 거두며 메르세데스와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드러냈어요. 미드필드에서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또 한 번 천재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트스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포뮬러1에서 그는 반등했고 오늘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거머쥐며 존재감을 증명했어요. 한편 페라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페이스는 부족하고 신뢰성 문제도 끊이지 않죠. 반대로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에 바짝 다가섰고 타이틀 경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하이프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조지 러셀은 싱가포르에서 꿈의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완벽한 폴 포지션을 따낸 데 이어 일요일엔 경이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메르세데스 팀 내부에서도 전환점을 찍었죠. 실수 한 번 없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챔피언다운 경기 운영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출발부터 지배를 시작했고 첫 스틴트부터 리드를 확실히 잡으며 페이스를 조절했어요. 베르스타펜과 맥라렌이 서로 경쟁하는 동안에도 러셀은 타이어와 온도를 완벽하게 관리했고 교통이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빠른 랩타임으로 제압하며 다시 리드를 되찾았죠. 메르세데스는 새 프런트 윙과 향상된 냉각 시스템 덕분에 뜨거운 싱가포르 조건에서도 차가 제대로 작동했고 그 효과가 러셀의 승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퍼포먼스였죠. 이 승리는 시점도 의미가 큽니다. 러셀은 2026년 재계약을 놓고 협상 중이고 토토볼프에게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 무대에서 증명까지 한 셈이 됐어요. 이 경기는 그의 팀, 내 입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계기입니다. 완벽하고 전략적이며 성숙한 경기. 러셀은 날이 갈수록 메르세데스의 새 시대를 짊어질 이름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 미드필드 그룹은 진짜 전쟁터 같았어요. 추월이 많진 않았지만 실수 하나, 피트스탑 하나, 전략 선택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죠. 트랙이 좁고 공기가 무덥고 타이어를 이상적인 온도로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내와 공격성 사이의 균형이 결과를 가른 겁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이 그룹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안정감을 보였고 한 연습 세션에선 선두까지 찍으며 에스턴 마틴이 마리나 베이의 레이아웃에 잘 적응했음을 보여줬죠. 많은 이들은 그가 6위권까지도 경쟁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9초가 걸린 피트스탑이 사실상 그의 결과 가능성을 거의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알론소는 본인이 가진 것 모두를 끌어내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포인트권에 들며 오늘의 드라이버라는 상징적 칭호도 얻었습니다. 이건 경험과 투지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알핀에서는 프랑코 콜라핀토와 피에르 가슬리가 또 다른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콜라핀토는 동료 가슬리와 대등한, 때론 더 나은 페이스를 보였지만 차 자체가 포인트 경쟁까지 끌고 갈 성능은 아니었어요. 사우버 팀은 주말 내내 고전했고 보르톨레토와 홀켄버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트래픽에 묶여 박스 전략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긍정적인 장면은 올리베어맨이었습니다. 그는 서킷 중반부에서 과감한 추월을 감행했고 거기에 꾸준한 페이스까지 유지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죠. 레이싱불스의 하지아르는 포인트권에 있었지만 엔진 문제로 출력이 떨어져 버려 결국 포인트 획득은 무산됐고요. 종합하자면 미드필드에서는 땀이랑 드라마, 이야기들이 넘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난 이는 알론소였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포뮬러1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베테랑이었어요. 페라리는 싱가포르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두그룹과는 거리가 멀었고 직접적인 경쟁자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죠. 예선이 평범했기 때문에 더위와 낮은 트랙션이 SF25에게 유리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페이스,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모두 흔들렸어요. 샤를 르클레르는 차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보려 했지만 메르세데스, 레드불, 맥라렌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팀은 보수적인 전략을 택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첫 스틴트 이후에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루이스 해밀턴은 비슷한 전략이었지만 자신의 문제들과 싸우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앞서 나가기도 했고 르클레르는 트래픽 속에 갇혀 방역의 여지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경기 후반부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해밀턴은 브레이크 과열 현상을 겪었고 내부 시스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앞바퀴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도 나왔어요. 팀은 페이스를 조절하며 남은 여력을 보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마지막 방역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고요. 결과적으로 페라리는 빛을 잃은 채 선두그룹을 따라가긴커녕 조연의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이 팀이 반복하는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작은 개선이 있으면 곧 이어지는 경기에서 다시 후퇴하는 패턴. 반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은 꾸준히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저속 트랙에서의 약점은 계속해서 페라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열심히 달리지만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거리는 작을 때가 많죠. 2026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느낌상 스쿠데리아는 이미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202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이 푸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팀 내부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싱가포르 레이스는 최근 몇 경기에서 보이던 흐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이 다시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는 안정적이고 침착한 레이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트랙에서 레드불이 다시 경쟁력이 있다고 증명했어요. 출발도 좋았고 방어도 당당했죠. 트랙션 난조나 브레이크 소소한 결함을 보고했지만 맥라렌의 압박을 끝까지 견디며 2위로 피니시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또 좁혔습니다. 스타트에서는 랜도 노리스의 도전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첫 코너에서 과감히 밀고 들어가 거의 스트라이크보 수준의 충돌 위기를 만들었죠. 이 공격적인 선택은 경쟁자들과 계속 싸우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와의 접촉으로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노리스는 페이스를 잃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완주했어요. 속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포인트를 지킨 건 그의 경험이 준 힘이겠죠. 피아스트리는 다소 조용한 레이스를 했습니다. 초반 혼란 이후에는 준수한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베르스타펜을 압박할 성능은 없었어요. 작년 마리나 베이에서 보였던 맥라렌의 강세는 낮은 속도 구간에서는 다소 희석된 듯 보입니다. 차는 여전히 균형 있고 빠르지만 진화한 레드불을 막기엔 조금 모자랐어요.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베르스타펜은 맥라렌 듀오로부터 더 많은 포인트를 빼앗았고 3경기 연속으로 피아스트리보다 더 많은 점수를 챙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41점을 회복한 것이죠. 이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타이틀 경쟁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겁니다. 레드불은 다시 믿음을 되찾았고 맥라렌은 방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챔피언십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던졌고 만약 앞으로 이어질 기술적 트랙들이 레드불에 유리하다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현재 챔피언을 막기 위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 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